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2월 11일 일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휴장전 마지막 결승전 일요경마입니다. 자, 지난주 일요경마는 대다수의 경주가 그야말로 복병마일 선전으로 이루어졌는데 지난주가 전초전이었더라면은 이번 주 일요경마도 지난주 일요 흐름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경주별 복병 전력 저희가 자세히 소개해 드릴 것이고요. 저 과천에서는 4세 이상 암말 최강자를 결정하는 이 동아일보배 대상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전개도와 곁들여서 저희가 해당 경주 서울 구경주 동아일보배 후반부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일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위원, 백동일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무엇보다 암말한정 경주라는 부분과 1300m 자신이 적응을 해본 거리라는 부분 역시 힘이 차가고 있는 5번 스타켓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암말들과의 경쟁이라면 이번 스피드에서 12번 막 비기어의 잠재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역시도 동의하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늘어난 거리에서도 감량 혜택, 승급전, 경쟁력 있는 11번 하이냐는 중심권의 마필로 강조드려보겠고요. 자, 이번에 다시금 동거리 재도전 가능해 보이는 12번 슈퍼스타존이고요. 이제는 공백 이후 또한 마방 이적 이후 회복세의 전력을 보이는 7번 델마의 기적, 입상 타이밍이 도래한 마필로 보이겠습니다. 네버인네버 입장에서는 두 마리를 쫓는 것보다는 이제 한 마리의 흐름을 자신의 페이스로 가져가면서 쫓아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강점을 보여줄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이번 경주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여전히 가볍습니다. 도란포 경선한테 56은 정말 가벼운 거죠. 레이스 흐름 강하지 않은 이번 경주에서 입상보다 우승을 해야만 하는 도란포 경선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 빠른 마필 자체가 없습니다. 인디언스타의 선행력 자체는 이제는 좀 더 믿음을 갖고 인사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2두의 선행마 직전 대비 거리 내린 2두의 선행마가 상당히 주목을 받는 가운데 이 공백 이후 출전하는 마필, 승급전 나서는 마필, 또한 경주 여건 유래짐 복병 전력까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지영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승급전에서 가능성을 보여준 말입니다. 7번 러닝스톰에게 가장 먼저 관심이 갑니다. 사실 직전 경주에서도 관심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밀렸던 외곽 게이트였기 때문일까요? 좀 초반에 힘 소진이 많았었던 것이 결국 페인으로 연결됐었던 부분이 좀 아쉬운 대목이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동화 기수 기승을 하면서 감량이점 챙겨가고 있는 상황에 7번 러닝스톰 여전히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번 경주 선행 시도 혹은 선행마 바로 옆자리까지만 선점해준다면 충분히 입상권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네, 굳이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단거리는 검증된 전력이죠. 7번 러닝스톰 부중 여건도 상당히 좋네요.
자, 7번 러닝스톰을 강조해 주셨고요. 이번엔 백동일위원, 가장 높은 점수 주는 마필 소개해 주시죠. 직전에 아쉬움을 털어낼 편성을 만났다. 2번마 명품법에 강조드립니다. 데뷔 후 2번의 경주 우승은 아쉽지만 빠른 페이스 따라가는 선입전개의 가능성 충분한 여유를 보였던 전력이에요. 무엇보다 주행 자세가 상당히 좋아서 성장세를 기대했는데 특별 경주에서의 졸전 이후 직전의 경주 너무 무리하게 선행을 나섰죠. 앞선에서 선행을 나서고 옆에 있었던 시티를 휴머와 시정 싸워주다 보니까 결국 무너졌습니다. 최단거리 1000m 내측 게이트의 조건이라면 선행 조건이 아니더라도 명품법에는 반드시 이번 경주 전개 조건에서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는 구도를 만났다 평가합니다. 직접 무리한 선행 막판 무너졌지만 이번에 코스 2점 거리 내린 2번 명품법에 이 말도 뭐 따라가도 되는데 웬간하면 선행 1순 기대치가 있죠. 자, 이번에는 김지영 위원 상대마들 소개해 주시죠. 네, 저 역시도 뭐 이번 명품 보배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코스 들어왔다라는 경주 조건의 호재 분명히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보다도 9번 썬볼트 승급전 상승세의 말입니다. 사실 데뷔전에 우승을 차지하면서 참 우리들에게 많은 각인을 시켜놓은 강력한 선행형 말필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9번 썬볼트 같은 경우에도 직전 대비 더 힘이 붙어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직전 경주 편성 구도 자체가 그렇게 녹록진 않았었다라는 부분을 감안해 볼 때 승급전에서도 가능성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에 10번 매지가이 좀 휴양이 좀 길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휴양이 길어졌다고 해서 말의 컨디션 자체가 다운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전 감각, 공백 회복에 대한 우려만 져버린다면 10번 매지가이 역시 현등급 경쟁력 충분한 말입니다. 네, 도전권 9번 썬볼트, 10번 매지가이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엔 백동일위원 상대마들 소개해 주시죠. 보는 시각 비슷합니다. 7번마 러닝스톤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에서는 선행이 아니었어요. 따라가는 선입 작전을 펼치고도 입상을 거뒀던 전력인데 직전의 경주에서는 무리하게 선행을 나섰던 것이 페인이었죠. 따라가도 됩니다. 러닝스톰 자유전기 점 챙길 수 있는 이번 구도 최선의 준비, 러닝스톰의 선전 기대치 높여볼 수 있겠고요. 구마 썬볼트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고마움이 좀 큰 마필이기도 한데 주행 14대 순발력만 보이고 좀 다소 걸음을 은폐했던 전력이에요. 데뷔전 빠른 순발력 이후 보였던 주폭의 여유라면 승급전이라 충분히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다. 저희도 동의하는 마필 말씀드리겠고요. 10번 매지가이 역시 이제 작년 4월달 경주 이후에 14조에서 이제 26조로 마방 이적을 했습니다. 11월달에 그 휴양 공백 동안 마필 상태가 정말 좋아졌어요. 체중이 재검대 모습을 보면 거의 40kg가 넘게 불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스피드 자체나 주폭 자체는 기존 대비 여유감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공백전이지만 빠른 회복세 기대할 수 있는 매지가이도 당일 마체세 상태에 대한 체크는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선정원 씨 사두의 마필이 동일한데요. 자, 이 말은 선행 아니면 안 돼. 그런 말이 없어요. 이 7번 어떤 얘기냐? 7번 러닝스톤과 2번 이 명품보배는 공히 선행 아닌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단거리 출중한 경쟁력을 이미 확인받은 바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코스 2점에 이번 명품보배가 뭐 선행을 나서는 조건, 7번 러닝스톰은 2선 따라가도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 기대치는 높아 보이고요. 이 9번 썬볼트가 주행 중 고개가 높은 단점이 있어요. 이제 선행을 나서주는 조건, 편하게 나서주는 조건이 유리하겠는데 자, 이번에 게이트 외곽 밀렸고 이 다소간 직전처럼 편한 선행 조건은 아닌 듯 싶지만 뭐 경주 여건은 그다지 나빠 보이진 않아요. 10번 매지가이는 공백 기간 동안 14조에서 26조로 마방 이적이 있었던 말이죠. 이 과거 선행으로도 레이스를 펼치며 입상을 했고 자, 두 번째 경주에서는 이 추입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이 있죠. 10번 매지가이까지. 1경주는요. 이 사두의 마필이 상당히 부각을 받을 것이고 결판이 이렇게 4두 내에서 날 것 같은데 2번 명품보배와 7번 러닝스톰 우선적으로 주목하시고요. 이 복병전력 10번 매지가이, 9번 썬볼트까지 당일 상태감을 보시고 복병전력으로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레이스고요. 직전 대비 거리 변화로 인한 경주 여건의 변화 또한 그 부분 때문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경주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앞선 선두권에서 끈끈함을 보일 선두 선행형 마필들에게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김지영 위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오늘 전개도로 추천드릴 경주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200m 단거리 경주가 되겠는데요. 거리 자체가 문제가 되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전개와 직전 대비 좋아졌는지 컨디션 호전세 여부가 좀 더
주요하게 입상권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다수의 선행마가 존재합니다만 내가 바로 선행이요라고 우기고 나갈 수 있는 말은 한두라고 보입니다. 3번 마차 부차죠. 자, 직전 경주는 컴플리트 스윕이라는 강력한 우승 후보마를 옆에 두고 그 말을 이기겠노라 열심히 가서 경합을 했었던 것이 결국 뒷심 부족의 패인으로 연결이 됐습니다만 끈끈하게 버텨주는 걸음은 분명히 있었던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와 같은 직전과 같은 강력한 선행마가 없는 구도. 뒤에서의 압박은 있겠으나 분명히 자신의 선행이라면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 말로 3번 마차부차. 여기에 3번을 압박해 들어갈 말 2번 볼드샤이닝이죠. 볼드샤이닝 같은 경우에는 직전 승급전에서 이미 입상을 차지하면서 현등급 경쟁력을 보여준 바 있는데 직전 우승을 차지할 때부터 말의 걸음의 완성도가 제법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정희 기수 직전에 잘 타줬었던 만큼 한 번 더를 외쳐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1번 백투백과 4번 행운누리가 가세를 하는 그림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마차부차가 이끄는 레이스는 제법 빠릅니다. 상당히 빠르게 흘러가는 이 3번 마차부차의 그 흐름을 2번 볼드샤이닝이 바로 뒤에서 추격을 하면서 흐름을 점점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겠고요. 1번 백투백 역시 밀리지 않죠. 백투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추입형으로 올라오는 걸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문세영 기수 한정의 1번 게이트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동떨어진 추입이 1번 백투백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두권에 바짝 쫓는 전개 그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4번 행운누리. 이 편성에서는 추입형으로다가 놓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강급 이후 그리고 강급 이전의 현등급 경주에서는 선행형으로 선두권 가세마로서의 저력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에는 추입을 해서 너무 늦추입이 아쉬웠기 때문에 리턴 매치를 맞이하는 말들보다 5마신 이상의 뒤떨어진 순위권 성적이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반성 반드시 필요하겠죠. 조금은 더 붙어줄 수 있다는 부분을 4번 행운누리 복병 가치를 높여주는 대목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마차부차가 이끄는 레이스를 가장 유리하게 뚫고 나올 수 있을 말은 사실은 1번 백투백입니다. 경주에 대한 집중도가 좀 떨어졌었던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승인장구, 재갈과 망사 눈가면 착용으로다가 이 말의 집중력 강화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전 승급전에서의 아쉬움, 이번 경주에서는 털어내볼 수 있다. 1번 백투백의 문세영 기사의 좋은 호흡 기대해보겠고요. 버텨주는 3번 마차부차냐, 바로 뒤에서 쫓아오다가 역전을 시도할 수 있는 2번 볼드샤이닝의 선입이냐, 그리고 4번 행운누리 만만치 않게 붙어서 올라올 수 있다는 부분까지 1번 백투백의 선전을 가장 먼저 기대해보는 4경주였습니다. 네, 3번 마차부차를 선행으로 보셨고요. 내측에서 인코스 최적 전개 펼칠 선입권 끈끈한 전력 1번 백투백을 이 중시권의 마필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망사눈가면 승인자구 착용으로 주행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를 이번에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1번 백투백이 되겠죠. 자, 백동일 의원, 일단 주목하는 마필과 도전권, 복병 전력까지 소개해 주시죠. 주목하는 마필 도전권 비슷합니다. 저는 볼드샤이닝이 직전 승급전, 직전에 이제 승급전 1300을 도전을 해서 상대권의 이점을 좀 활용했다 하더라도 그 틈새를 이용하면서 근성을 발휘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평가를 냈고요. 안쪽 1번 백투백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마필로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마차부차의 선행력까지 3두 관심권을 충분히 이번 경주에선 가치 있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보편권의 세력에서는 이 마필에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5번마 참빗이라는 전력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경주만 하더라도 라운렐리스라는 강한 선행마가 이끌었던 페이스를 참아준 전개에서 한 발이 가능했던 전력이기도 해요. 아쉽게도 파행 때문에 출전 취소가 한 번 되고 직전은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다 보니까 좀 무너지는 아쉬움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참빗 같은 경우에는 선입권 흐름을 따라가면서 마지막 중반에 역습이 충분히 가능한 세력으로 저는 이번 경주에서 가치가 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컨디션을 점차 찾아가고 있는 참빗, 이번 경주 가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이런 그 덩치마들의 경주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빗이라는 말이 근성이 상당히 좋은 것에 비해서 마체가 좀 작죠. 선입권에서의 응수할 수 있는 말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1번, 2번, 4번 정도뿐입니다만 외곽으로는 8번 농군대로 9번 소아라 천왕에 12번 체프레이스까지 굉장히
다수의 선입권이 형성될 전망이기 때문에 마체가 작은 5번 참빛이 과연 버텨줄 수 있을지 저는 먼저 우려가 됩니다. 네, 이번 참빛에 대해서는 두 위원 간 이견이 있었고요. 저도 안쪽에 1번, 2번, 3번, 3도의 마필 이 관심권인데요. 아무래도 이번 볼디샤잉 이닝이 직전처럼 다시금 내선 인코스 2선 최적 전개가 보장된 만큼 연투 대치가 가장 높아 보이는 말로 평가를 합니다. 여기 3번 마차부처가 이번엔 단독 선행이죠. 코스 2.1 1번 백투백. 여기 10번 이 샤나오가 있습니다. 이미 1700m 중거리까지 입상 전력이 있어요. 직전에는 선두 외곽에서 적극적인 레이스 펼쳤습니다만 이 다소간 뒷직선에서 다시금 고개 들고 주행 불량 악벽을 보이며 제대로 제어를 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거리 내렸고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초반 전개에서 앞선 2선에 가담할 수 있는 조건이고 경주 여건은 좋아진 듯한데 김지영 위원 10번 샤나오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말 경주 조건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10번 외곽으로 밀려 있어서 저는 오히려 좀 나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임력을 발휘해 준다면 10번 샤나오도 초반의 자리 선점이 관건이 되는 말로 평가를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경주 5번 참빛 순말이나 5번 참빛도 마체가 작다고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외곽으로 밀려있는 안말 샤나오는 좀 더 어려운 경주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네, 역시 10번 샤나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시각 차이가 있었고요. 네, 4경주는요.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주행 집중에 상당히 역점을 둔 말이죠. 1번 백투백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들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현대급 실전 단거리 검증된 마필 여럿 출전하는데 과연 이번에 1300m 이 늘어난 거리 혹은 줄어든 거리에서 어떤 마필들이 좀 더 좋은 능력을 보일지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5경주입니다. 1300m 혼합 4등급 경주가 되겠는데요. 최근 혼합 4등급의 경주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냥 선행이 무조건 유리. 선행 나선 말들의 버티기가 계속해서 연달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흐름상으로 봤을 때 그 선행 말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2선에서 싸워졌기 때문이라는 판단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흐름이 조금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행을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 3번 킹 제논이 직전과 같다 정도만 돼도 추천을 드릴 수 있겠는데 마무리 훈련까지 좀 살펴봐야 하는 찜찜한 구석이 좀 있고요. 우선적으로 보셔야 하는 말, 데뷔전에서 놀라운 선임력을 보여준 말이죠. 2번 최강 고수 우선 짚어드리면서 방송 추천 경주 시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강 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주행심사나 훈련 때의 모습으로는 초반이 좀 느려서 단거리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좀 우려를 했었던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상을 차지한 후 이번엔 거리를 늘려 도전합니다. 이번 최강 고수 추입하는 말이 아니고 선입권에서 레이스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겠고요. 여기에 거리주로 유리한 1번 지상명령과 외곽으로 밀려서 아쉽습니다만 11번 미스터 터너의 그 화려한 추입력 그리고 5번 장산베어스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 4번 이스트 팔로스 역시 선입과 추입이 자유로운 전개 이점을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 안토니오와의 좋은 호흡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현장까지 집중력 발휘해서 반드시 적중하고 가겠습니다. 네, 직전 대비 이제 거리 변화로 인해서 수많은 변수가 발생을 하겠지만 김지영 의원은 이번 최강 고수를 가장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자, 직전에 우려를 부식하고 선입권에서 매우 끈끈한 전력을 선보였고 상대도 만만치가 않았던 흐름 속에 이번 최강 고수 데뷔전 즉시 전력을 보였는데 늘어난 거리도 문제없다라는 부분 핵심 포인트고요. 이 도전권들 다수의 마필들이 거론될 수 있겠습니다만 자, 이번에 1300m 적정거리 출전에 의지 강하고 전개 유리한 마필 엄선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5경주 현장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백종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현장 적중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백동일 의원이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액면으로 보이는 최근 능력상 인기마도 있지만 발톱을 숨기고 있는 복병 전력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전반적으로 경주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다수의 입상 도전 세력들이 존재하는 6경주,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오늘의 방송 추천 6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만만치 않은 전력들이에요. 상승세를 구가하는 전력들, 전개에 따라서는 이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전력들도 몇 두가 포함되어 있어서 상대적인 전개책과 능력의 비교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최근의 상승세 속에서 이번에 경주까지는 좀 더 믿음을 가질 전력 한두가 눈에 띕니다. 바로 6번마 콘트레일이죠. 데뷔 전 막강한 선두력을 바탕으로 신마신차 낙승, 이후에 1700에 도전을 해서 아직은 다리 상태가 베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늘어난 거리에서의 졸전으로 조금 아쉬움을 토로했던 전력이기도 하죠. 이후에 단거리 자체에선 선행이 아닌 조건에서도 입상을 걷어냈던 전력입니다. 물론 이번의 경주가 빠른 선두권의 마필들이 몇 두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콘트레일이 가지고 있는 기본 선두력과 직선에서의 주폭 자체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조건을 맞이했기 때문에 상태 이상 없었던 콘트레일 믿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볼 수 있는 경주를 말씀드리겠고요. 자, 후순위 도전권에서는 우선 승급전을 치르지만 직전 경주 샤프케이렌 시스프 마이너 강한 적중을 남겨줬었던 그 마필, 이번 마필에게도 승급전이지만 선두권 장악 능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직전에는 안전 교체로 좀 아쉬운 박찬용 기수가 기승을 했다면 적임 기수인 이철경 기수의 기승 자체로 충분히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4번마 블랙 뮤직의 선행 1순 성공 가능성까지 염두가 필요해 보이고 4번 그리고 7번마 리틀 소시에가 마체가 얇은 모습에도 선행 선입을 자유롭게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3두 간의 우선 접전을 기대할 수 있는 구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복병권의 세력에서는 승급전이지만 주폭이 좋은 1번마 영아마리랑과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베스트 드래곤, 바깥쪽에 있는 새벽 불꽃이라던가 파이어볼까지는 당일 마체에 대한 좀 이변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집중력 있게 한 방으로 인사드릴 마필도 분명히 준비되어 있고요. 복병권의 마필에서도 노릴 수 있는 마필도 분명한 모습인 만큼 거품 있는 인기만 꺾어내고 자신 있는 압축 속에서 최상의 한 방 인사드릴 오늘 6경주입니다. 네, 다리가 썩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출전지기가 좀 길어지는 말이죠. 6번 컨트레일. 이번에 70만의 출전인데 적절한 주기로 보이고 선두권에서 선행이든 따라가던 가장 유리한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죠. 6번 컨트레일을 가장 강조해 주셨고요. 이 도전권들 여러 마리 마필들 언급해 주셨는데 그만큼 상당히 도전 세력들이 다수가 존재한다. 인기맛 접전 구도에다가 배당까지 챙겨드릴 수 있는 이 서울 6경주. 현장에서도 백동일 의원의 서울 6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주거리 1700m 국산 6등급 12회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늘어난 1700m 첫 도전에 나서는 마필들, 그중에 인기마도 속해 있죠. 이 전반적으로 절대 강자는 없는 구도로 보이는데 하지만 최근에 그래도 단거리 무대에서 좋은 능력을 보인 마필, 우선 관심권의 마필이 될 듯한데요. 자, 김재영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6번 업데이트에 먼저 시선이 갑니다. 사실 1700m를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좋지 못했었던 이유는 좀 주폭이 짧기 때문인데요. 좁은 편이죠. 하지만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훈련 강도를 다시 한번 대폭 높이면서 거기에 대한 탄력과 반응 역시 좋아져 있는 6번 업데이트라고 한다면 이번 편성에서 실질적으로 선행마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레이스를 좀 이끌어 나가는 모습, 그 모습 한 번만 보여줘도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충분히 입상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네, 이번 경주 편성에서 1700m 가장 많은 도전 횟수가 있는 말이죠. 거기에다가 선행까지도 치고 나설 수 있는 전개 2점. 훈련 상태감도 좋은 6번 업데이트 강조해 주셨고요. 이번에 백동일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편성을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 능력 자체의 비교를 하기도 힘든 경주고 분석하는 입장에서 좀 짜증이 나는 경주이기도 한데
어찌됐든 저는 10번마 가나도라의 최근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는 구도로 판단하고 싶어요. 주행심사의 여력감을 대비 이후 두 번의 경기를 연결을 시키지를 못했다면 직전 경기에서 선두권에 빠르게 가세한 좀 무리한 전개를 펼치고도 직선 주폭을 보여줬던 전력이죠. 성장세를 빠르게 보여주고 있는 가나도라, 선두권 자체가 강하지 않은 이번의 경주에선 늘어난 1700이라도 잠재력 가능성 가장 높은 전력으로 가나도라를 먼저 지목하겠습니다. 네, 직전에 뚜렷한 실전 변화 보였던 말이죠. 결정력 보강된 선입권 끈끈한 전력 10번 가나도라 가장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김지영 의원 상대마들 소개해 주시죠. 네, 저도 10번 가나도라가 상대마로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늘어난 거리에 대해서는 한 번쯤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데이트보다는 약간 좀 약하게 봤을 뿐 10번 가나도라 직전에 추천드렸었던 이유 역시 상당히 좋아져 있는 호전세였었던 부분이거든요. 선임력을 발휘해서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10번 가나도라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5번 스페셜 스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이 느리기 때문에 오히려 긴 거리를 선택해서 이번에는 1700m 장거리까지 도전하고 있는 말이니만큼 라스트에 꾸준하게 뛰는 그 힘, 탄력 이번 경주에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3번 빛나는 꿈도 공백 이후에 다소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현 등급 약편성 호기 놓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5번 스페셜 스톰에 정상주기 들어오면서 3번 빛나는 꿈을 복병전력 거론해 주셨고요. 이번엔 백동일 의원 상대마 소개해 주시죠. 비슷합니다. 온마 스페셜 스톤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도 강조를 드렸다시피 강화민 마방에서 그 마필에 정말 애정을 들여서 준비를 했던 경주였어요. 데뷔 전 의도적으로 늘어난 거리 도전을 해서 입상 이후에 연투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모습인데 외선에서 전개를 펼치다 보니까 아쉽게도 한 발에 대한 타이밍이 좀 아쉬웠었죠. 거리 늘린 부분 자체 상대들의 강하지 않은 모습들만 따져봤을 때도 오히려 잠재력 기대치는 높게 평가해 볼 수 있는 전력 6번 스페셜 스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6번만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결정력의 한계를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상쇄시킬 만큼 상대들이 많이 약해졌다는 점에서 선행이든 선입이든 자유전개 이점 챙길 수 있는 전력 저 역시도 동의해보고 싶고 저는 복병권에서 오히려 안쪽 1번만 1, 2, 3라는 마필을 주목합니다. 참아주는 전개에서 마지막 한 발도 가능했다라면 결국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작년 11월 달의 경기에서는 오히려 선두권을 장악하고 뛰었을 만큼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이 거리 자체에서는 가능한 전력입니다. 강한 상대 없다라면 오히려 코스 이점 좋은 마필은 무시할 수 없겠죠. 1번만 1, 2, 3 최적 전개 이번 경주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절대 강제가 없고 중거리 1700m 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마필이 전개를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선행은 6번 업데이트나 10번 가나도라 이 두 중 한두가 나설 듯합니다. 이 선에 이제 5번 스페셜 스톤이 붙어 나갈 텐데 5번 스페셜 스톤은 데뷔 전 1300m로 입상했죠. 직전에는 초반 전개 밀린 이유가요. 초반에 연마필에 밀려서 외측으로 심하게 삐져나갔어요. 그래서 시종 중위권 외선을 돌 수밖에 없었던 이 불리한 이 전개 구도 속에서도 막판에 근성 있는 걸음을 삼착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에서는요. 흐름이 앞선이 그다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수월하게 2선 가담 원하는 전개를 풀어낼 수 있는 조건 5번 스페셜 스톤이 되겠고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은 이제 6번 업데이트, 이 동거리 이 경험이 상당히 많은 말이죠. 코너 4개짜리 힘쓰는 포인트에 대한 숙지도가 높기 때문에 6번 업데이트 도전이 가능해 보이고 저도 이제 3번 빛나는 꿈이 림프 관염 등으로 오랜 공백이 있었고 직전에 1700m 첫 도전에서 늦발 이후 종반 근성 있는 걸음으로 당시 이 업데이트에 이어 착순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정상주기였고요. 어차피 느린 흐름 구도 속에 막판 한 발이 가능해 보여요. 3번 빛나는 꿈 저도 복병 전력 가치가 있다 평가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7경주는요. 이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를 펼쳐낼 3대의 마필이죠. 6번 업데이트, 5번 스페셜 스톤, 외곽 10번 가나도라. 일단 3대의 마필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경주거리 16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4경주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중거리 1600m 검증 받은 전력도 있고요. 이번에 늘어난 거리 도전이 가능해 보이는 복병 전력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자, 일단 직전에 함께 뛰었던 전력이죠. 6번 US맨, 12번 최강 파워풀이 있는데 6번 US맨은 직전에 3선 선입전을 펼치며 막판에 한 발 부족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자, 이번 경주 앞선의 흐름 12번 최강 파워풀이나 여타의 빠른 발은 그다지 보이지 않은 차분한 흐름 구도 속에 직전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중선위권에서 응수할 수 있겠고 이미 12월 31일 날 현등급 동거리 1600m 입상 전력이죠. 종반 결정력이 월등하죠. 6번 US맨 직전에 아쉬움을 만회할 듯합니다.
12번 최강 파워풀이 직전에 블루플래그가 이끄는 하이페이스 인코스 최적 전개를 펼쳐내며 자, 입상을 차지했는데 이번에 게이트 외곽 밀려났습니다만 이 초반에 앞선을 빠르게 이끌 선행형 마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아예 선행으로 치고 나서서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겠고 최소한 두 번째 자리에서는 원하는 전개를 펼쳐낼 수 있기에 다시금 동거리 연tuk이 됐지 높은 말 12번 이 최강 파워풀을 강조드리고요. 자, 10번 시간의 지혜가 이 모래의 민감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었고 자, 공백 이후 자, 직전에 오랜만에 복귀 전 이 당시 두 턴 선두름에 2선 차분하게 레이스를 펼쳤고 모래에 맞아가면서 뛰었음에도 어느 정도 상쇄된 그러한 경주 능력을 보였습니다. 직전에 공백 이후 황골탈퇴한 말이죠. 19조의 마필. 이번에 늘어난 거리 정성주기. 자, 쾌조의 컨디션 10번 시간의 지혜 도전 가능해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9번 브라이트 언카운트가 추입 능력이 상당히 좋은 유형의 마필로서 직전에는요. 초반에 진로가 설적에 막혀 완전히 후미로 쳐졌습니다만 직선 외곽에서 상당히 좋은 끝걸음에 여력을 남겼습니다. 결승선 지나서도 아주 열심히 뛰고 있었죠. 이번에 역시 대폭 늘어난 거리에서 한 발 가능한 9번 브라이트 어카운트까지 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부산 4경주는요. 동거리 자, 충분한 검증을 받았고 직전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전개를 펼쳐낼 6번 US맨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명쾌한 해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뭐 말씀해주신 마필들과 제가 판단했던 마필들과 일치하기 때문에 정말 기분이 좀 좋다라고 좀 평가를 해보고 싶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최강 파워풀이 직전 코스가 좋았다 하더라도 상대의 압박이 상당히 거셌음에도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마지막 근성을 발휘했던 모습을 판단했을 때는 좀 더 높게 평가를 했고요. 6번만 US맨의 직전에 진로만 안 막혔다라면 그 과정을 했었다라면 좀 높은 순위 상승도 가능했죠. 시간의 지혜 역시 발전 가능성이 높고 브레이트 카운트 역시 종반 역습도 가능하다 평가를 합니다. 네 마리 마필이 모두 같기 때문에 응원을 좀 하고 싶은 입장이긴 한데 같은 입장이니까 오히려 변수에 대해서 한 마필만 한번 고민해보고 싶어요. 이 4두를 배제하고 저는 오히려 11번 휘익 같은 마필들은 잠재력 자체는 무시할 수 없다 좀 평가를 했습니다. 오히려 주행이 좀 힘이 좋은 유형이라서 늘어난 거리라면 마지막 역습에서 타이밍을 잡아간다면 이 4두의 마번에게 조금 이제 피해를 입힐 수도 있겠다 좀 판단을 해봤는데 11번 휘익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당일 역습을 하지 않았으면 좋을 말로 보입니다. 상당히 껄끄러워요. 단거리에서 좋은 능력을 보였는데 최근에 연달아 인기 대비 졸전. 자, 글쎄 늘어난 거리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여부를 떠나서요. 이 당일 컨디션 체크는 필요해 보이고요. 뭐 결코 무시할 말은 아니지만 늘어난 거리에서는 한 번쯤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역시도 이 편성의 축구제 운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기마들의 3파전 구도는 저도 인정을 하고 가고 있는 바입니다. 10번 시간의 지혜 같은 경우에 직전 복귀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워낙 힘이 차 있었던 모습, 외곽에서 넘어서는 다이나믹 루키를 못 본 채로다가 지금 2등을 차지해서 매우 아쉬웠을 거예요. 이번엔 정상 출전 주기 10번 시간의 지혜의 힘 차오른 모습 다시 한번 기다려 보겠고요. 외곽으로 밀렸습니다만 12번 최강 파워풀 역시 1600m 도전에서 직전 경주 한 번에 통과를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저력 인정. 6번 US맨 직전 진로 막힘 아쉬움. 자, 이 3두의 말들은 인정을 한다 하겠는데요. 같은 추입형이라고 하더라도 이 편성의 흐름 자체가 한두의 선행마가 레이스를 확실하게 뽑아주는 그런 유형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9번 브라이트 어카운트보다는 뭉쳐뛰면서 라스트 한 발을 쓸 수 있는 7번 배다리 삼총사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배다리 삼총사 감량 이점까지 있어요. 7번에 대한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5등급 무대에서 이제 이변으로 12월 1일 한번 입상한 적이 있죠. 물론 전진구 기수 기용으로 감량 혜택은 눈에 띕니다만 자, 이번에 선두권이 뭐 빠르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선두 선입형 마필들의 끈끈함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앞선이 철저하게 무너져야지 막판에 한 발 쓸 수 있는 7번 배다리 삼총사는 다소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결국 부산 4경주는요. 자, 좀 더 수월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고 진로 막힌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6번 US맨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들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현장 적중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믿음직한 충마급 마필은 서 있는 가운데 도전권 세력들 승급마에게도 관심이 가고요. 직전에 좀 아쉬운 전력들 이번에 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믿음직한 중심권의 마필 바로 외곽의 11번 로드킹이죠. 직전에 동거리 입상 전력, 당시 서울 탱크가 쏘고 나가는 그 하이페이스 구도 차번에 따라가며 종방 월등한 결정력을 보였죠. 자,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보다는 흐름이 빠르지가 않아요. 옆에 있는 12번 어린 왕자 정도가 초반 선두권 레이스 흐름을 주도할 텐데, 자, 직전보다는 느리게 진행될 1700m 거리 당연히 가장 유리한 전개. 다시 이번에는 페로비치 기수의 요 11번 로드킹의 선정기 대치는 충분해 보입니다. 여기 안쪽에 6번 장비 천복이 재작년부터 작년 여름까지 개인 대형 병력으로 공백이 길었던 말이죠. 복귀 후 최근에 꾸준하게 회복세 직전에 이미 12월 9일 날 동거리를 우승했던 전력이죠. 직전 승급전에서는 늦추입 고배를 마셨습니다만 흐름이 그다지 빠르지 않은 구도 속에 막판 한 발 추입 능력이 있는 6번 장비 천복의 역습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그래도 선행이죠. 12번 어린 왕자 직전에 편한 선행 조건은 아니었고 코너에서 앞선을 장악해내는 선두 장악 강탈 과정에서 1700m 막판까지 근성 있는 걸음. 이번에 빠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수월하게 12번 어린 왕자가 선행 주도 레이스로 1승 기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승급전에 감량 혜택도 있죠. 12번 어린 왕자고요. 자, 여기에 10번 빅스카이가 뒷직선 무빙까지 가능한 자, 중거리에서 좋은 능력을 보이는 말인데 직전에는 좀 느슨한 전개였죠. 이번에 흐름이 느리기 때문에 뒷직선 혹은 코너에서 가마 한 발이 가능한 10번 빅스카이까지 도전이 가능합니다. 여기 7번 에이스킹도 직전에 추입으로 가능성을 보인 만큼 늘어난 거리 기대치가 있어요. 이 다수의 이제 도전 세력이 존재합니다만, 자, 빛나는 별이죠. 11번 로드킹은 중심권의 마필로 확신을 하고 있고요. 도전권들. 자, 이번에 경주 여건과 전개 또한 의지 강한 마필. 자, 잘 엄선해가지고 이 방송 추천 8경주 현장에서도 정확한 적중을 약속드립니다. 경주거리 1800m 동아일보배 대상경주 과천벌 4세 이상 암말 최강자를 결정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올 시즌 두 번째 대상 경주입니다. 레이팅 구간별 차등의 별정 비용 조건이기 때문에 자, 작년도 경남도지사업의 챔피언 암말 최강자였죠. 8번 실버울프가 가장 높은 레이팅이고요. 여타의 마필들 경주 여건이 이제 오히려 이 별정 비용 조건이기 때문에 유리해진 그 전력도 있고요. 최근에 1등급 무대에서 좋은 전력 보인 암말들. 자, 올 시즌 두 번째 대상 경주 어떤 전개로 어떤 말이 입상을 할지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전개도로 인사를 드릴 경주 오늘의 9경주입니다. 동아일보배 대상경주 별정 비용으로 치러진다는 점은 정말 유의를 해주셔야 될 텐데 그래도 기본 능력과 전개에서는 옥석 자체는 좀 드러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중심권에 대한 믿음 속에서 후차권에서의 압축이 집중력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한 구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능력과 전개 4두의 접전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5번, 6번, 그리고 8번, 9번, 4두의 7한 전개 접전 기대할 수 있는 구도로 판단합니다. 초반부 전개에서는 상승세의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는 회복세의 4번만 로켓킨이라던가 기대 막벽으로 고생을 했습니다만 순간 스피드의 여유가 좋은 7번만 리드머니, 2두의 전력들이 선두권을 충분히 장악할 수 있는 구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2두의 마필들 자체가 선행을 장악한다 하더라도 이번 구도에서 상대의 압박을 버텨내기에는 여력감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개도 자체에선 배제하고 우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소개드릴 전력들 중에서는 그 흐름을 여유 있게 따라갈 수 있는 전력이 바로 바깥쪽에 있는 전력이죠. 8번마 실버 울퍼가 될 것 같습니다. 선두권에 가담하면서 무리 없이 선행 아닌 조건, 가볍게 응수를 하며 스피드를 보일 수 있는 구도이기도 하고 8번마 실버 울프가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간 이후에는 선위권에서 차분하게 응수를 해줄 수 있는 5번마 빛의 정상이 밀리지 않기 위해서 초반부 가담하기 위해 노력을 해줄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초반보다는 종반의 여유감이 좋은 6번마 마이트잼 직전처럼 참아주는 전개 이후에 한 발, 역시나 9번마 OK 연답 초속에 빠르지 않기 때문에 앞선을 보내놓고 마지막 중반 이 코너 이후부터 탄력을 발휘할 수 있는 2두의 역습도 가치는 충분합니다. 자, 8번, 5번, 6번, 9번 좀 더 가벼운 전개 속에서
직선까지 전개가 이어질 텐데 역시나 이번에 구도까지는 능력에 대한 의심 자체가 없는 전력이죠. 8번마 실버 울프라는 전력입니다. 명실상부 2017년도 안말 서울과 부산을 통틀어 최강의 안말로 평가받고 있는 전력이죠. 수많은 대상 경주의 우승도 우승이지만 마필 자체가 아직은 한계점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순말들과의 경쟁에서도 열감을 보였던 전력이죠. 코리아 스프린트 경주에서는 전개가 덜 풀려서 아쉬웠던 5위였었고 이어진 문화일보배에선 유일한 안말이었습니다. 유일한 안말로서 순말들을 꺾어내며 우승을 거뒀던 전력이에요. 직전 그랑프리는 워낙에 상대들이 쟁쟁해서 거리가 아쉬워서 순위권을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일반 경주 1800은 문제없죠. 부중이 58입니다. 하지만 57의 부중까지는 견뎌냈던 전력이에요. 기본 능력 좋은 상태 최상의 모습 8번은 실버울프. 이번 경주 핵심 마필 강조드리겠고요. 자, 후순위 도전권에선 6번만 마이티잼의 중반 이후의 역습에 가장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는 구도이기도 합니다. 힘에서의 여유가 좋은 뚝심형의 마필이죠. 마체가 440kg대의 가벼운 모습에도 종반 근성이 상당히 우수해요. 경상남도 도지사배에서는 당일 체중 조절에 실패하면서 아쉬운 5위였지만 상태 살아나며 체중이 좋아진 직전의 경주에선 철저히 참아주는 전개에서 마지막 역습을 가했습니다. 주행 자세가 상당히 부드럽고 마필 자체가 근성이 강한 전력이에요. 실버우프를 넘어서긴 힘들겠습니다. 하지만 중간권 탄력에선 여유감이 분명해서 빠른 회복수의 6번만 마이티잼의 역습을 가장 가치 있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5번마 비태정상의 기본 능력도 충분하겠죠. 2016년도 경상남도 도지사배 미즈마고에 이어서 2000m 2위권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이제는 7세의 나이로 접어들었습니다만 막강한 추임력의 일풍인 마필로 여전히 건재함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죠. 탄력에 비해서 초석이 매끄럽지는 못해요. 전개에 영향을 받지만 직전의 경주에서는 아예 선두권을 장악해내며 시종 언비터블의 압박을 이겨내면서 우승을 거뒀습니다. 선행 자체는 힘들어졌죠. 하지만 스피드 자체의 변화는 여전히 여유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선입, 자리 선전만 크게 밀리지 않아준다라면 여전히 기대치는 충분한 전력 5번 비태정상 말씀드리겠고요. 9번만 OK 연답도 상대 자체는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역시나 초속보다는 중반 위의 주폭의 여유가 좋은 세력이에요. 체구가 상당히 좋은 안말로 앞으로의 기대치도 우수한 전력이기도 하죠. 직전의 대상 경주에서 변화를 기대할 마필로 강하게 추천드릴 만큼 개인적으로는 애착이 좀 강한 전력이기도 한데요. 파잉으로 다소 주기가 늘어지면서 베스트에 가까운 컨디션이 조금은 부족한 모습이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만 역시나 기본 전개 이후에 한 발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당의 상태만 이상이 없다면 9만 OK 연답은 순위 상승 충분히 가능한 전력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선 기본 능력에서 앞서 있는 전력이죠. 탄력과 스피드 모든 능력을 갖춘 전력 8번만 실버울프를 필두로 해서 최근에 회복세가 막강한 전력, 중반 이후의 역습에 탄력이 좋은 6번만 마이티잼, 전개 조건이 다소 밀리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보여줄 걸음이 남아있는 5번만 빛의 정상, 당의 상태만 이상이 없다면 여전히 기본 주폭은 기대할 수 있는 9번만 OK 연답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구경주입니다. 네, 명실상부 서울 부산 통합 안말 챔피언 8번 실버 울프죠. 지난주 감동의 바다가 은퇴식을 가졌는데 자, 이제 감동의 바다에 이은 안말 최강 전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직전 그랑프리는 어쩔 수 없었고. 여기 이제 경주 여건이 좋아졌어요. 레이팅이 78이기 때문에 53의 무중, 9번 OK 연답에다가 6번 이 마이티잼 이 마필도 이제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김지영 의원 역시 안말 챔피언 28번 실버 울프 높게 평가하셨고 또한 또 타마필 좀 더 높게 평가하신 말이 있어요. 경주 여건의 유리함 때문인 것 같아요. 소개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8번 실버 울프, 지난해 퀸즈 챔피언, 퀸즈 투어 챔피언, 5번 빛의 정상, 지지난해 퀸즈 투어 챔피언. 이 챔피언들이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담 중량도 상당히 높아요. 자, 직전 경주 실버 울프, 그 퀸즈 투어를 함께 치르면서 8번 실버 울프보다 1.5kg의 감량 이점을 받으면서 모든 그 경주들을 소화했었던 전력이죠. 9번 OK 연답. 이번 경주를 목표로 충분히 휴식을 했고 나와서 훈련도 잘 시켜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무려 5kg의 감량 차이입니다. 직전에 2000m에서 2마신 정도 차이가 났었다고 한다면 이번엔 1800m로 줄어든 거리 OK 연담 수발로 밀리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빠른 흐름 잘 적응해 나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담 중량의 차이, 경주 조건의 차이가 이번 경주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저 역시 상당히 관심이 가면서 9번 OK 연답에게
우선 힘을 실어드리겠고요. 여기에 8번 실버울프, 5번 빛의 정상, 6번 마이티잼 등 이 말들 뭐 능력 있는 앞말들의 그 경주력을 어떻게 의심을 하겠습니까만 여기에 제가 가장 찜찜한 말 한두만 좀 의논 좀 드릴게요. 저는 1번 더퀸 실버 이 말이 작년에 그 STC 트로피 말레이시아 트로피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할 때 순위를 확 끌어올리는 소위 말해서 무빙이라고 표현하는 그 전개로 우승을 차지한 저력이 있는 말이거든요. 이번 경주에 1번 더퀸 실버 안 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더퀸 실버는 이 말씀드린 마필 외에는 봐야 되는 전력은 맞아요. 근데 더퀸 실버는 과거부터 무빙성 플레이를 아예 펼치거나 아니면 아예 선두권을 장악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번 구도는 최근의 모스텝이 전개 조건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평가를 했어요. 선행도 힘들어졌고 따라가는 선입에서 자리 잡기도 힘들어졌고 회복수 자체를 따지기에는 아직은 상대 마필의 능력은 좀 버겁다라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 네, 국산마의 자존심 1번 더퀸 실버. 이 복병같이 있어 보이네요. 여튼 이번 이 동아일보의 대상 경주는요. 능력마들의 한판 대결인데 이런 경주는요. 우승마를 추리해내는 것도 상당히 짜릿함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죠. 저도 김지영 의원의 의견에 한 표 던질 수 있는 게 9번 오케이 연답이 뭐로 봐도 경주 여건이 좋아요. 성장세의 이제 4세마고 78의 레이팅이기 때문에 53kg의 부담 중량이라는 부여받았다는 것은 달리는 말에 날개를 달아준 거죠. 8번 실버울프야 의심의 여지가 없는 능력마고요. 여기에 5번 빛의 정상, 6번 마이티잼도 한 박자 빠른 스퍼트. 자, 올 시즌 동아일보의 대상 경주는요. 작년도 안말 챔피언 8번 실버울프 그리고 경주 여건이 너무나 유리한 9번 오케이 연답 두 마필에 우선 힘을 실어드려 보고 싶고요. 저희가 거론드린 복병 전력들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경주거리 2200m 호남 1등급 9개의 마필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의 최장거리 2200m 레이스입니다. 한카라는 장거리 능력 있는 마필들 대다수 출전했는데요. 상당히 온전이에요. 백동일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네, 일본마 챔프 라인을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직전 그랑프리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웠어요. 저 강하게 추천을 드리진 못했습니다만 전개 자체를 너무 못 풀어내지를 않았었나. 중위권을 따라가다가 마지막 한 발을 썼으면 직전의 순위보다 분명히 상승했을 겁니다. 너무 코너에서 선두권에 가담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이 무리가 돼버렸고 아쉬운 착선권이었죠. 챔프 라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기복 이전만 하더라도 동거리 2000m 포함해서 2200까지 5연승을 거둘었던 전력이에요. 이제 코스 이점도 좋아졌고 충분한 휴식을 받아냈기 때문에 코스 이점 살려갈 수 있는 챔프라인의 기본 능력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 초에 사토시 기수와의 좋은 호흡 속에 장거리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였던 일본 챔프라인. 직전에 청담도교에 끼는 하이페이스 외곽 무리했어요. 무빙성 전개일 수도 있는데 그러고도 한 6척 정도 했습니다. 그랑프리 이후에 첫 도전 1번 챔프라인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번엔 김지영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하고 있죠. 7번 부활의 반석에게 가장 먼저 관심이 갑니다. 사실 직전 경주에는 강하게 추천해 드릴 수 없었던 이유가 높았던 부담 중량 때문이었습니다. 그랑프리 5위를 차지했었던 저력이 있는 말인데 높아진 부담 중량엔 좀 허덕대는 좀 아쉬운 대목이 있었죠. 자신이 우승을 차지할 때 당시의 부담 중량 55kg을 내려와 있는 7번 부활의 반석이라고 한다면 그랑프리는 심지어 늦 출발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출발, 안정적인 경주 운영 기대해보면서 가장 먼저 선전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9번 석세스 스토리가 기준 부중을 기본이 되는 말인데 조성봉 기수 기용으로 55죠. 그래서 여건이 좋은 말이 바로 7번 부활의 반석이죠. 2주 만에 서둘러 출전. 자, 백동일 의원 상대말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7번 부활의 반석 같은 경우에는 그랑프리 늦발을 하고도 순위권에 들 만큼 기본 주폭은 여유가 좋은 마필입니다. 사실 직전의 경주가 부담 중량 요건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개를 좀 못 풀었다는 단점이 있었다고 좀 평가를 했고요. 2200m는 워낙에 자신감이 강한 거리인 만큼 능력 상승세 이어갈 수 있다 평가를 했고 자 5번마 생일 기쁨 같은 경우가 정말 직전 경주가 최악의 졸전이죠. 그 이전에 2200m에서 워낙 잘 뛰었기 때문에 당일 그랑프리도 많은 관심을 끌었었어요. 근데 이제 생일 기쁨
생일 기쁨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나섰던 청담도끼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너무 페이스를 조여갔던 것이 최악의 레이스가 돼버렸지만 이번 구도에선 동거리 적응력이 떨어지는 마필이 많기 때문에 생일 기쁨의 기본 선임력 높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6번마 벌마의 시인이 이제 이정훈 마주가 바깥쪽에 석세스 스토리와 동반 출격을 하고 있습니다. 벌마의 시인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이 관건일 뿐 주폭 자체는 매경주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마필 역시 중반 이후에 역습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저는 벌마의 시인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5번 생일 기쁨의 6번 벌마의 신 도전권 강조해 주셨고요. 이번엔 김지영 의원 상대마들 소개해 주시죠. 네, 저도 1번 챔프 라인 가장 먼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방대로 그랑프리 준우승마죠. 동방대로 친구라고 보고 있어요. 함께 뛰었던 경주도 굉장히 많고 비슷한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 말인데 최근 들어서는 먼저 노세한 끼미가 보이면서 결정력 부족을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부담 중량이 조금 높아졌다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누면은 게이트 조건과 선두권 가담 의지, 좋은 훈련 내용까지 1번 챔프라인의 경쟁력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5번 생일 기쁨 그랑프리 때도 추천을 드렸었던 말이기 때문에 2200m에서 우승 경험이 있는 이편성의 유일한 말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3번 굿캐스팅이 이번 경기에 최대 복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번 굿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늘릴 때 거리 저항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장거리 유형의 말이기 때문에 3번 굿캐스팅의 좋은 전개까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최장거리 그랑프리 사이즈의 마필들 우선 저도 관심이 갑니다. 1번 챔프라인은 직전에 흐름 빠른 레이스에 무리한 무빙 전개라고도 그래도 버텨내는 끈끈함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 충분히 일반 편성에서는 경쟁력 있어 보이고 5번 생일 기쁨도 직전에 이제 그랑프리 때 초반 전개 힘 소진이 워낙에 컸죠. 청담도기 때문에 막판에 걸어 들어왔는데 자, 이번에 전진구 기수 기용 55.5km. 여기에 단독 선행이죠. 그래도 9번 석세스 스토리가 조상범 기수 기용으로 대폭 감량 혜택 55km의 유리한 부중 단독 선행의 1승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습니다. 결국 부산 6경주는요. 그랑프리 사이즈 1번 챔프라인 또한 직전에 서둘러 무너졌던 이 7번 부활의 완석 2두의 마필 우선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거론드린 도전 복병 전력들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1등급 12의 마필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등급 단거리 레이스, 자 단거리 강점진인 1등급 마필들 총출동했습니다. 자, 이번엔 김재영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과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1번 최강실러를 먼저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kg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편성 중에서는 가장 높은 부담 중량인 거 알고 있습니다만 1번 최강실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선두력 그리고 단거리 스피드입니다. 1번 게이트를 차지하고 있는 이상 굳이 선행 이외에 추입을 시도한다라기보다는 선행 혹은 선두권 강공 펼칠 가능성이 높은 말이 되겠고요. 여기에 함께 7번 흥룡 직전 대비 낮아진 부담 중량과 단거리에서의 경쟁력, 1등급에서는 어느 편성에서든지 자신의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강점 살려보길 기대합니다. 9번 다이샹과 5번 베스트가이 두 마리 모두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 기수와의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9번 다이샹 같은 경우에는 추입, 5번 베스트가이 같은 경우에는 선입으로서의 응수, 빠른 스피드를 보유한 말들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고지곳대로 부담정을 받았습니다. 능력 기수로 의지를 보여요. 1번 최강실러. 제가 보기에도 코스 2점에 굳이 선행주도 레이스를 회피할 리는 없어 보여요. 선행 강공작전, 단거리 강자급 말이죠. 1번 최강실러 정신권 마필 강조해 주셨고요. 이번에 백동일이원
4두의 마필, 도전 가능한 마필 소개해 주시죠. 저는 외선에 있는 10번마 어나더 스마트윈의 스피드를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최근 7번의 경주를 뛰면서 6번의 입상이 있어요. 한 번의 입상 실패는 등자가 빠지면서 외측 사용했던 그 경주를 제외하고 매경주 역주가 돋보이는 전력이죠. 사실 안쪽에 1번 최강실러 장선 제형을 배제하고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상대를 만났습니다. 선입 가능성도 좋은 2선에 붙었을 때도 주폭을 보이는 상태 최강의 모습 10번마 어나더 스마트윈 여전히 높게 평가하고 싶고요. 마방 이적 이후에 경주를 치르고 있는 1번 최강실러 마필 자원이 많지 않은 리카디 마방이기 때문에 매경주 그 마필들의 선전 가치를 의지를 높여보는 마방인 만큼 코스 2점 좋은 1번마 최강실러 높은 부중을 높게 평가하고 싶고요. 7번마 흥룡 같은 경우에는 선행, 선입, 취입 다 자유롭죠.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경주 작전을 구사할 수 있는 만큼 7번마 흥룡의 기본 능력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 보이고 9번마 다이샨 신지 기수와의 좋은 호흡 속에서 마필 상태도 빠르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감량 조건의 다이샨의 역습까지는 가치가 충분하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경주 상당히 접전 구도인데 직전에 58kg의 조한빌 기수 기용으로 무너졌던 1번 최강실러, 페로비치 기수 기용 60kg. 어느 정도 의지를 보이는 듯합니다. 1번 게이트, 외곽의 10번 어나 스마트원 빠르지만 코스 2점에 1번 최강실러가 선행 양보를 하지 않을 듯해요. 제가 보기엔 1번 최강실러가 선행 강공으로 우승까지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를 하고요. 7번 흥룡은 장거리 무대에서도 1등과 검증된 전력. 이번에 1번 최강실러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중 이점이 있죠. 여기에 2번 장선 제형이나 5번 베스트가이, 5번 베스트가이 직전에 대선 경주 좀 아쉬움이 있지만 재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서울 11경주 마지막 경주는요. 가장 높은 레이팅, 그만큼 가장 좋은 능력이죠. 1번 최강실러, 백종원 의원이 강조한 10번 어나더 스마트원. 일단 2두의 마필 강조드려보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모든 경주들 마무리가 되었고요. 풀어드린 경주들 화면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경주입니다. 2번 명품 보배를 중심으로 7번, 9번, 10번, 12번입니다. 4경주입니다. 1번 백투백을 중심으로 2번, 3번, 4번, 10번입니다. 7경주입니다. 5번 스페셜 스톤을 중심으로 6번, 10번, 3번, 1번입니다. 9경주입니다. 8번 실버 울프를 중심으로 9번, 6번, 5번, 1번입니다. 11경주입니다. 1번 최강실러를 중심으로 10번, 7번, 9번, 5번입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6번 US맨을 중심으로 12번, 10번, 9번, 7번입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1번 잼프라인을 중심으로 7번, 5번, 3번, 9번입니다. 네, 휴장전 마지막 1호 경마까지 저희가 살펴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혹한의 추위로 상당히 경마를 즐기시는데 애로사항이 있으셨다면 이번 주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온이 오르고 경마를 즐기시기에는 상당히 좋은 날씨가 될 듯합니다. 자, 설 연휴 명절 휴장인데요. 가족, 친지 여러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휴장 이후에 4주차 금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